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대한민국 전력망을 독점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지 않을까?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전력, 한전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하며 엄청난 불을 뿜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기풍도 잠시, 주가는 또다시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독점 공기업인데 주가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매번 이런 식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전력의 처음과 끝입니다. 전기를 만들고 송전하고 우리 집 안방까지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독점하죠. 매출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부채 규모는 무려 120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이 1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한전이 하루에 이자로만 지급하는 돈이 매일 수십억 원, 1년이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숨만 쉬어도 엄청난 생돈이 이자로만 증발하고 있는 것이죠. 시가총액보다 빚이 몇 배는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 도대체 무엇이 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으로 결정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오르는 법이죠. 하지만 공기업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격 결정권의 부재입니다. 일반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커피 원두값이 오르면 카페라떼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전이 파는 제품은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재이자 물가의 척도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선거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물가가 조금만 들썩여도 전기요금 인상은 동결되거나 유예됩니다. 독재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서 전기를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상황인데도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황당한 구조. 이것이 바로 공기업 주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기업의 빚으로 쌓입니다.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위해 주주들의 이익이 철저히 희생되는 구조인 것이죠. 경영진이 아무리 흑자를 내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가격 인상을 가로막고 있으니 주가가 우상향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무조건 나쁜 투자처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공기업 투자의 장점도 확실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입니다. 국가가 뒤를 바치고 있고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IMF 같은 대위기가 와도 상장 폐지되거나 파산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기 변동에 둔감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불황이 와도 사람들은 전기를 쓰고 가스를 쓰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니까요. 기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경쟁사 출현으로 시장을 빼앗길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혜자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준 셈이니까요. 과거 적자가 나지 않고 유가가 안정적이던 시절에는 비교적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신뢰할 만한 고배당주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의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이 모든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장 기업의 제일 목표는 주주 가치 극대화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공기업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주 이익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이 적자가 심하니 요금을 올리라고 외쳐도 국가가 국민 부담이 크니 동결하라고 하면 끝입니다. 주주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한전의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력공사인 EDF 역시 에너지 위기로 적자가 심해지자 프랑스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며 억지로 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아예 지분을 100% 사들여 국유화하고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공익을 위해 주주를 희생시킬 바에는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게 맞다는 합리적 판단이죠. 하지만 한전은 상장 기업의 껍데기만 쓴 채 민간 주주들에게 독박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경영의 비효율성과 대리인 문제입니다. 민간 기업의 CEO는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주가를 방어하지 못하면 바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됩니다. 목숨 걸고 혁신을 하고 비용을 줄이죠. 반면 공기업의 경영진은 대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머무는 임기 동안 큰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무사 안위주의가 팽배해지기 쉽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정권의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 글로벌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운용 자산만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만 조 원에 달해 월스트리트의 제왕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들은 왜 한국전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분을 전량 매각하다시피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전이 적자 기업이라 안 사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한전의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안정과 요금 정상화 덕분에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이 눈에 띄게 턴어라운드하고 있죠. 당장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빅머니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기업의 실적 체력보다 더 무서운 거대한 사건과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잠시 2020년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연례 서한을 통해 기후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라며 환경을 해치는 탄소 배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020년 4월과 5월, 블랙록은 한국전력 경영진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는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근거와 환경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블랙록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대형 연금 자산 운용인 APG 등 글로벌 빅머니들이 줄줄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하지만 한전은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결국 2020년 중순과 하반기에 걸쳐 인도네시아 자와 9, 15기 발전소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소 투자를 잇따라 강행하고 맙니다. 국내 중공업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도와주고 국가적 세이즈 외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손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석탄화력 발전은 미래 가치가 전혀 없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시키는 좌초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해외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지어 돈을 벌겠다는 한전의 모순적인 행보에 글로벌 펀드들은 폭발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기업,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며 한전 주식을 시장에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2016년 한때 6만 원을 호가하던 한전 주가가 3만 원대, 심지어 그 이하로 추락한 배경에는 이처럼 202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관 자본이 등을 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ESG에서 환경과 사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지배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정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합산 지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완벽하게 쥐고 있죠. 소액주주나 글로벌 펀드가 아무리 재무 리스크를 지적하고 반대해도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적 판단 한마디에 모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뒤집힙니다. 독립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주주의 목소리가 100% 무시되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 세계적인 펀드가 소중한 고객의 돈을 투자할 리 만무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기업 주식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애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죠. 기업이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감소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AI 반도체에 올인하고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공기업은 혁신할 이유도 성장할 동기도 전혀 없습니다. 공기업은 경영을 아무리 잘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많이 내도 그 이익이 온전히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정부와 여론은 국민 삶이 팍팍하니 당장 요금을 인하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반대로 적자가 나면 방만 경영을 했다며 성과급을 깎고 비용을 쥐어짤 겁니다. 즉, 잘해도 본전, 못하면 독박인 구조입니다. 위로 열려있는 주가 상승의 기회는 정치와 제도에 의해 꽉 막혀있고 아래로 떨어질 바닥은 리스크로 가득 찬 주식에 내 소중한 자산을 묻어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한전 주가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반토막이 나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국내 우량 수출 기업들은 수배, 수십 배 성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성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공익과 표심을 위해 주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매달 내는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를 충분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중한 투자 계좌까지 바쳐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잖아 라는 위안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과 내 계좌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공기업은 영원히 존속하겠지만 당신의 주식 계좌는 영원히 고통받으며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주주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본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국민으로서 공기업이 제공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굳이 주주가 되어서 정치적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구조를 냉정하게 읽고 진짜 성장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